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선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MCP와 A2A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 분석 멀티 에이전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저는 모바일 솔루션과 음성인식 솔루션을 주력으로 작업을 개발했었고요. 현재는 누트브릭스 대표로 있습니다. 누트브릭스는 인공지능 기반 투자 분석 시스템을 지금 준비 중이고요. POC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할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우선 주식 투자 분석 문제 정의와 배경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핵심 프로토콜인 MCP와 A2A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MCP와 A2A를 적용한 주식 투자 분석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와 구현했던 소스들 일부와 데모 시연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했던 이 프로젝트에서 배운 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투자할 때 이런 고민 있으시죠? 글로벌 시장 정보는 넘쳐나는데 24시간 다 정보는 볼 수 없고 수천 개 뉴스를 일일이 분석하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는 정보 과부하의 중요한 신호를 놓치기가 쉽죠? 예를 들어 애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단순 악재인지 매수 기회인지 판단하려면 뉴스나 SNS, 공시 자료를 다 봐야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AI로 해결해 보면 어떨까요? 투자 결정을 위한 필수 정보로 실시간 시장 동향이나 투자자 심리를 알 수 있는 소셜 미디어, 그리고 기업 재무 정보를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시장의 가격이나 거래량, 이런 투자 결정의 필수 정보들을 어떻게 이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로 도출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우리의 해결책은 뭐냐면 에이전트 간 자율적 협업하는 A2A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MCP를 하이브리드로 연결해서 아키텍처를 설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뉴스에 관련된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관련된 에이전트를 만들고, 기업 재무 정보를 보여주는 에이전트, 그리고 시장 가격이나 거래량을 보여주는 에이전트, 이런 에이전트들을 각각을 만들어서 에이전트 간 협업을 할 수 있는 A2A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그리고 야후 파이낸스나 이런 외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MCP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었습니다. 각 분야 에이전트들이 팀을 이뤄서 여러분의 투자를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MCP와 A2E에 대해서 자세히 프로토콜을 알아보겠습니다. AI 기술은 어떻게 진화되고 있을까요? 우선 처음에는 단순한 LLM으로 질문에 답하기만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잘 하긴 했지만 가끔씩 할루시네이션이 나왔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낮아진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외부 지식을 활용한 매그가 나오게 되었고, 또 원래 학습했던 부분만 질의응답이 되었었지만 최신 자료를 검색하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실행 단위를 하는 AI 에이전트가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스스로 판단하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장기 계획을 할 수 있는 에이전틱 AI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LLM에서 에이전틱 AI로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핵심 프로토콜이 MCP와 A2A입니다. 이 핵심 프로토콜을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떨을 예측하는 트랜스포머에서 자율주행하는 AI 시스템으로. MCP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로
엔트로픽이 제안한 개방형 표준이고요. 그리고 AI 모델과 내부 도구, 데이터가는 통신 표준화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발표를 했고요. 클로드나 커서, 윈드서프 같은 에이전트들이 채택을 하였습니다. 제미나이나 챗 GPT가 아직은 지원을 하진 않고 있는데요. 조만간 지원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런 클로드 커서 윈드서프를 MCP 호스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앞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 들어갑니다. 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서 지금 만약에 MySQL이라고 하면 이 호스트에서 클라이언트가 있는 거고, 이 서버에서 MySQL 서버에는 MCP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대1로 매핑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아서 바로 발표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각기 툴들은 호스트에서 클라이언트로 연결하는 거고, 이런 툴들은 각각 MCP 서버로 연결을 해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MySQL, 파일 시스템, 인터넷, 그리고 슬랙, 노션 이런 많은 도구들을 우리가 MCP 프로토콜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MCP는 AI가 예부 세계와 소통하는 표준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JSON, RPC 기반의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기존 시스템과 손쉬운 통합이 되어 있으며 확장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설정 파일로 도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MCP는 지금 좀 나온 지 좀 되어서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실무에서 자주 사용한 MCP 서버들인데요. 한 6가지 정도 나열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태스크마스터 AI인데요. 업무 분할 관리를 합니다. 현재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 프로젝트를 각각 태스크별로 나눈 작업들, 그리고 작은 단위로 나눈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면 더 편리해지는데, 이 관리를 태스크마스터 AI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작업을 분해해주고, 자동으로 많은 태스크들을 우선순위도 관리해주고, 내가 그리고 이 태스크들을 얼마만큼 진행했는지 진행 사항도 추적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데스크탑 커맨더인데요. 데스크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키보드, 스크린샷 등 데스크탑을 완전 제어하는데요. 이게 약간 위험하기도 하지만 편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파일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다 자동으로 해주고, 그리고 쉘 명령어도 해서 윈도우의 프로그램들도 자유자재로 실행할 수가 있어서 약간 편리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는 MCP입니다. 플레이라이터 MCP는 브라우저 자동화인데요. 웹 브라우저 기반 테스트를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웹서버를 개발하다 보면 페이지들이 많은데요. 이 페이지들을 각각 테스트하려면 작업량이 많은데, 이 플레이라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로그인 하는 부분, 로그인의 버튼을 누르는 부분, 이런 각각의 페이지들을 다 웹 스크래핑을 작업을 하면서 다 테스트를 진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텍스트 7 MCP인데요.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 최신 라이브러리들 가지고 작업을 해야지 우리가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잘못된 예전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컴파일 오류가 이렇게 날 수도 있는데, 이 컨텍스트 7 MCP를 추가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최신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 7도 개발할 때는 꼭 필요한 MCP입니다. 그 시퀀셜 싱킹은 이제 단계적 사고 구조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전략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때 도와주는 MCP입니다. 스파 베이스 MCP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나 백엔드 작업할 때 CRUD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MCP들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클로드 데스크탑 컨피그 예시로 보다시피 이렇게 툴들을 MCP들의 내용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는 우리가 만들어진 MCP를 가져다 쓰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MCP 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하자 보면 이게 지금 6가지였는데 이 6가지는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고 또 보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쓰고 있는데 지금 많은 MCP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무작정 가져다 쓰시면 안 되고 검증된 것만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보안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없는 부분은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요. 야후 파이낸스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직접 만드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파이썬 코드로 작업을 했고요. 우선 MCP 서버를 상성할 때는 패스트 MCP 이거를 이용해서 객체를 선언해주고 지금 현재 어떤 MCP인지 스톡 정보를 가져오는 MCP다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고 객체를 형성합니다. 여기 예제에서는 지금 툴을 2개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특정 주식의 현재 가격을 조회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티커를 받으면 그 티커를 가지고 야후 파이낸스에 연결해서 API를 호출해서 거기에 결과값을 받아옵니다. 그거를 리턴해주는 MCP 툴입니다. 두 번째는 게스톡 히스토리로 우리 티커 정보를 받고 어떤 기간, 만약에 한 달간의 기간의 가격 정보를 알고 싶다. 이러면 그 티커 정보와 한 달 일 메모로 해서 우리가 야후 파이낸스의 가격 조회를 주식 가격 정보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리턴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툴을 2가지를 만들어 봤고요. 이 툴을 사용할 때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클로드 데스크탑 설정에 이 야후 파이낸스 툴을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우리가 클로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용 예시를 보겠습니다. 클로드에서 애플 주가 정보 알려줘 라고 요청을 하면 클로드는 가장 맞는 MCP를 호출합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게 가장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스톡 프라이스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현재 애플의 티커인 AAPL로 호출을 해서 응답 결과를 이렇게 지금 현재가가 195.89라는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네. 생각보다 MCP 서버 만들기 어렵진 않죠?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MCP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인 A2A입니다. A2A는 지금 구글이 올해 4월에 제시한 부분이어서 많이 알려지지는 많이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기종 프레임워크 에이전트가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여기도 통신 프로토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에이전트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여행 정보 에이전트, 항공 예약 에이전트, 숙소 예약 에이전트 이렇게 에이전트가 있는데 각각 여행 정보 에이전트는 랭그래프 에이전트로 만들었고 그리고 항공 예약 에이전트는 구글 ADK 에이전트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크롤 AI 에이전트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기종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로 협업해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이런 에이전트끼리도 통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A2A를 만들었습니다. A2A 프로토콜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유저가 웹 브라우저에서 이런 LLM 클라우드한테 요청을 합니다. 도쿄 여행 계획 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면 호스트 에이전트가 이 도쿄 여행 계획 개조에 관련된 에이전트들을 찾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행 정보 에이전트한테 물어봅니다.
최적 시즌을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행정보 에이전트가 4월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월에 항공권하고 숙소를 예약하는 에이전트한테 4월을 정보를 넘겨줍니다. A2A에 의해서. 그러면 항공편을 검색 및 예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숙소도 마찬가지로 호텔 추천이나 예약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에이전트에게 어떤 것들을 요청하고 이 요청한 거에 대한 결과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 A2A 클라이언트와 A2A 서버가 있습니다. A2A 클라이언트는 사용자를 대신해서 A2A 서버에게 요청하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서버는 이 요청받은 이 내용을 가지고 결과를 처리하고 상태 업데이트를 해서 반환하는 부분으로 이 A2A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부분, 서버 부분,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네, A2A를 설계할 때 5대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에이전트 고유 역량인데요. 에이전트는 자율적인 주체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항공을 예약하는 부분, 호텔 예약하는 부분, 각각 에이전트의 고유 영역이 있습니다. 즉, 자율적 주체로 작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기존 웹 표준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검증된 웹 표준 기반으로 기존 인프라를 활용을 했습니다. HTTP나 HTTPS, JSON RPC, 웹 소켓 같은 이런 기존 웹 표준을 기반으로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MCP는 약간 보안 부분이 허술한데 이제 A2A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보안 부분을 기본적인 보안을 확보를 했습니다. 안전한 설계를 위해서 오픈 API 인증 방식과 동등한 수준의 보안을 유지를 합니다. OAuth나 JWT, TLS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장기 실행 작업을 지원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써봤던 딥서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또는 수일이 걸리는 작업도 지원을 하고 인간이 개입이 필요한 워크플로우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휴먼 인더 루프도 지원을 하고 실시간 피드백이나 알림, 상태 업데이트 제공이나 지속적으로 유연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지원합니다. 텍스트나 이미지, 오디오, 파일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2A는 이 5가지를 기본으로 설계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에이전트의 고유 역량이나 웹 표준 그리고 보안 그리고 장기 실행 작업 지원 그리고 다양한 모빌리티를 기본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A2의 핵심은 기능의 서비스화.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각 에이전트는 자신의 핵심 기능을 서비스로 외부에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Capabilities as a Service라고 하는데요. 이메일 요약 에이전트는 긴 글을 요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데이터베이스 에이전트는 특정 조건으로 고객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UI 디자인 에이전트는 주어진 내용으로 UI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마스의 개념하고 비슷한데요. A2A는 AI 에이전트 세계에 마이크로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는 겁니다. 지금 요청하는 에이전트는 다른 에이전트가 어떻게 그 일을 하는지 알 필요가 없고 무엇을 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인지만 알고 그걸 표준 방식으로 요청을 하면 됩니다. A2의 구성 요소 상세 5가지. 앞에서도 계속 이제 이론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에 부분을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장표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 장표는 꼭 A2A의 구성 요소 5가지는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5가지는 에이전트, 카드, 태스크, 메시지, 파트, 아트파트, 결과물이 있습니다. 우선 에이전트 카드를 이야기하겠는데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에이전트는 자기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서비스를,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에이전트 카드에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에이전트의 이름이나 설명이나 서비스 엔드포인트나 이런 특정 기술을, 어떤 정보들을 다 에이전트 카드에 담고 있습니다. 프로필을 할 수 있어요. 또 사람으로 보면 명함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태스크는 어떤 작업을 요청을 하면서 생성이 되고 이 작업이 진행이 되고 완료하는데 이런 태스크 아이디로 가지고 상태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태스크는 에이전트에 할당되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작업 또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송신자, 수신자, 실제 내용이 있습니다. 에이전트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주고받는 구조화된 데이터 패킷입니다. 우리 카톡하고 카톡 메시지를 좀 예를 들겠는데요. 카톡 메시지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카톡 메시지에는 뭐 사진이나 파일, 텍스트 이런 것들을 다 넣을 수 있는데요. 이런 텍스트, 사진 파일을 파트라고 합니다.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의 다양한 타입을 이 파트를 메시지에 넣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물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에이전트한테 어떤 서비스를 시키려면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태스크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물은 뭐 에이전트의 어떤 생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태스크를 수행한 결과로 생성되는 산출물입니다. 네, A2의 구성 요소 5가지. 에이전트, 카드, 태스크, 메시지, 파트, 아트팩트.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A2A가 통신이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요청하면 결과값을 받는데 바로 받을 수도 있지만 또 결과값이 늦게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3가지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은 폴링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메시지를 작업을 요청을 하면 작업이 바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주기적으로 작업 끝났니? 이렇게 상태를 확인을 폴링을 해서 계속 상태를 물어봅니다.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반복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트리밍은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진행 사항 업데이트가 필요한 작업 때는 스트리밍을 써야 됩니다. 서버를 연결 유지하면서 이벤트 스트림을 전송하거나 상태 변경이나 중간 결과를 즉시 전달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스트리밍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푸시 노티피케이션인데요. 여러분들도 딥서치를 했을 때 작업이 다 진행되고 마지막에 완료가 되면 메일로 노티를 받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장기간 작업에 적합한 게 푸시 노티피케이션입니다. 연결을 우선 종료를 하고 완료 시에 외부 URL로 알림을 주는 방식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지속적인 연결이 불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플로우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집중해 주세요. 우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A2A 클라이언트가 있고 A2A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A2A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청할 때는 우선 이 에이전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너 어떤 작업 할 수 있어? 네가 서비스 하는 게 뭐야? 이렇게 get agent JSON 에이전트 카드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서버가 나 이런 능력이 있어. 그리고 인증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자기의 에이전트 카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내가 원하는 에이전트구나. 그러면 나 이거 만들어줘. 이거 작업해줘. 태스크를 보내줍니다. 메시지를 전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에이전트에서 나 그거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오케이를 보냅니다.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어떤 태스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B는 그 작업들을 다 완료하면 아티팩트, 결과물을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5가지가 다 나와 있죠. 에이전트 카드, 그리고 태스크, 그리고 메시지, 그리고 메시지 안에 파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타입인지 그런 게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에 아티팩트, 결과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플로어에서 이 5가지 요소가 다 발휘를 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모든 작업들을 요청하고 결과를 보내는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플로우이고요. 이제 제가 작업했던 부분에서 실제 예를 한번 커뮤니케이션 플로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클라이언트는 오케스트레이터가 있고 SEC, 그러니까 재무제표나 이걸 분석하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제가 작업한 주식 투자 분석은 에이전트가 11개 정도 되는데요. 이 에이전트 카드를 따로 레지스트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에이전트가 필요하면 이 레지스트리에서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거기에서 엔드포인트를 얻어가지고 만약에 SEC 에이전트를 찾았는데 있으면 엔드포인트를 얻어서 그 SEC 에이전트한테 너 살아있니? get health 정보를 보냅니다. 그러면 SEC 에이전트가 나 살아있어. 나 작업할 수 있어. 이렇게 리턴을 했습니다. 헬스 스테이트를 보내줍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SEC 공시 데이터를 요청할게. 태스크를 줄게. SEC 에이전트가 그래, 나 이거 할 수 있어. 처리해줄게. 이렇게 OK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웹속과 이런 작업들, SEC 재무제표나 그런 정보들을 다 조사해서 이제 비동기 메시지 큐에 넣어서 오케스트레이트에 넘겨줍니다. 그런데 넘겨주고 캐싱에도 담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청들이 자주 빈번하게 나올 때 정보가 변경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요청을 해서 리소스를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캐싱을 담아두고 어느 일정 시간 동안은 이 캐싱 데이터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검색.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에이전트들은 각각의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카드에 그런 정보들이 담아 있는데요. 지금 에이전트 카드에 담아 있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가 필요하면 검색을 디스커버리를 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를 검색하는 부분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well-known URI인데요. 이제 표준화된 경로에 well-known API JSON에 찾아보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에이전트 카드가 있습니다. 네, 공개 에이전트는 well-known URI로 검색을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 레지스트리에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주식 투자 분석 같은 경우는 이 방식을 했습니다. 레지스트리에서 에이전트 카드를 관리하고 에이전트 검색이 필요하면 레지스트리에서 찾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이렉트 컨피그. 이거는 뭐 하드 코딩 되어 있는 거죠. A, B, C의 에이전트를 쓰려면 이제 하드 코딩 A는 어디에 있고 B는 어디에 있고 C는 어디에 있고 이렇게 하드 코딩해서 작업하는 방법인데 에이전트 검색은 well-known URI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A2A와 MCP와 A2A를 한눈에 딱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MCP는 에이전트와 다양한 외부 자원과 맥락 정보를 일관된 형태로 주고받는 정의한 표준 규약이고 A2A는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를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기종 에이전트 간 공통된 형식으로 통신할 수 있는 통신 표준 규약입니다. 이걸 SNS로 생각한다면 프로필은 에이전트 카드로 이제 공개하는 거고
친구를 맺는 건 에이전트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찾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고 요청하는 건 태스크, 메시지이고, 상호작용해서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건 아티팩트, 결과물이.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랑 비교해서 설명하면 약간 A2A가 우리한테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네. 앞 부분은 MCP와 A2A 이제 프로토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여서 약간 딱딱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제 뒷부분은 이제 주식 투자 분석의 아키텍처를 설명하는 부분이고 소스 부분이고 데모 부분이어서 약간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사용한 기술 스택은 파이썬으로 개발을 했고요. 웹 프레임워크, 패스트 API를 사용했고, 그 실시간 통신, 그러니까 비동기 처리 이런 부분 웹속과 어싱크론 IO를 사용했고, 그리고 AI는 제미나이 AI, 얼라마를 사용했고, 뭐 번역 부분과 웹 스크래핑 이런 부분을 사용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주가나 핀허브, 그리고 트위터, SEC 기업 공시나 판다스나 넘파이, 그리고 인프라는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했고, 캐싱 부분은 레디스를 사용했습니다. 오스 2.0은 구현을 했고요. 로그인 인증이나 자격 증명 검증, 베어러 토큰 발급이나 보호된 리소스 접근 부분은 이런 표준 인증 프로토콜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이제 사용자가 애플 주가 알려줘, 애플 정보 분석해줘 이렇게 하면은 모든 에이전트 관리는 메인 오케스트라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 메인 오케스트라에서는 이제 분석 에이전트 하는 팀들이 있고 데이터 수집하는 에이전트 팀들이 있고 레포트 에이전트 팀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레지스트리 에이전트 등록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분석 에이전트는 티커를 추출하는 NLU가 있고, 감성 분석하는 에이전트, 그리고 정량 분석,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 수집은 뉴스나 소셜 분석, 공시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분석된 데이터 수집한 것들을 이제 레포트를 만들 때 점수를 계산하고 리스크를 평가하고 레포트를 만드는 레포트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MCP 외부 도구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API나 야후 파이낸스, 기술적 지표나 시장 통계,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들은 MCP 외부 도구를 호출합니다. 핵심 설계 원칙은 느슨한 결함, 에이전트 독립적으로 구현을 했고 높은 응집도, 명확한 책임을 분리했고 확장 가능, 새 에이전트 추가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구성 요소로는 베이스 에이전트, 그러니까 모든 에이전트 기반 클래스입니다. 메시지 송수진 기능을 내장했고, 두 번째는 레지스트리 서버, 그러니까 에이전트 등록 및 발견하는 부분,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하는 부분 레지스트리 서버에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프로토콜, 송신자, 수신자 메시지 아이디, 바디, 페이로드 같은 것은 메시지 프로토콜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이제 상태 유지하고 비동기 통신이나 자율성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간성 분석 에이전트 이제 소스 부분인데요.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에이전트 정의할 때 센티멘털 에이전트 이렇게 하고 네임이나 포트 정보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베이스 에이전트의 상속을 받아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나는 센티멘트 에이전트다 이렇게 하는 부분과 액션 애널라이저이다. 그리고 어떤 티커와 컬렉션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감성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컬렉션 데이터를 보면은 뉴스나 트위터, SEC 공시들을 데이터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애플에 대해서 뉴스, 트위터, SEC 공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떤 건지 이거 파악을 하는 부분을 메시지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LLM은 제미나이 AI를 활용해서 감성 분석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 데이터 플로우인데요. 요청에서 응답까지 여정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하는 거죠. 애플 주가 어때? 그러면 NLU가
티커를 추출합니다. AAPL 이렇게 호출하고 그러면 병렬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뉴스를 가져오고 또 트위터 스윗을 가져오고 SEC 공시를 가져옵니다. 블룸버그 API나 야후 파이낸스 이런 기술 지표도 가져옵니다. 병렬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져온 병렬 데이터들을 제미나이 AI가 감정 점수로 계산을 하고 기술적 지표를 분석하고 리스트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최종 레포트 종합 투자 분석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이 PDF 저장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레디스 캐싱 전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들을 여러 번 호출하거나 뭐 간격이 짧을 때는 캐싱에 있는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도록 캐싱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응답 속도도 캐싱 전략은 응답 속도도 향상되고 API 호출도 감소되고 비용 절감이 있습니다. LLM도 호출도 적어지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별로 캐시 특징이 다릅니다. 티커 출출 같은 경우는 티커 출출이 바뀔 일은 거의 없으니까 24시간, 뉴스 데이터는 5분, 트위터 데이터는 3분, SEC 공시는 1시간, 감정 분석은 10분, 주가 데이터는 1분, 최종 보고서는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에이전트 통신 흐름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유저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면 애플 주가 어때? 이렇게 하면 오케스트레이터가 이제 티커를 추출하고 또 이제 병렬로 뉴스나 트위터나 SEC, 야후 파이낸스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가져온 데이터를 감정 에이전트에 넘겨주고 감정 데이터는 점수를 계산해서 오케스트라한테 다시 넘겨주면 레포트에 전달하고 레포트가 그 결과를 리턴을 합니다. 각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일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협업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요청 분석을 하면 NLU가 티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뉴스나 트위터, SEC, 야후에 동시에 보냅니다. 그럼 결과값을 받고요. 이제 그거를 감성 에이전트에 보내고 긍정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럼 보고서 생성 부분에 보내면 PDF나 결과값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프가 예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스미더리에 이런 형식으로 빨간색 점으로 이렇게 라인에 움직이는 게 재미있어서 저도 한번 응용을 해봤습니다. 네. 확장성 설계.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으면 레딧이란 지금 에이전트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레딧 에이전트를 만들려면 베이스 에이전트의 상속을 받아서 레딧 에이전트라 네임과 포트 번호를 이렇게 새로 설정하고 그리고 컬렉션 레딧 데이터에 레딧 API를 호출해서 결과값을 리턴하는 부분을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코드 수정이 불필요하고 독립적인 배포가 가능하며 장애 격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에이전트가 하나 제대로 안 되더라도 스킵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장애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에이전트 클래스는 모든 에이전트 기반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자동 등록하는 부분, 그리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부분, 이벤트 브로드캐스트 하는 부분, 이렇게 베이스 에이전트 클래스에 미리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상성만으로 즉시 A2A 에이전트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 구조는 이렇게 헤더나 바디 이런 부분, 송수신, 타임, 좀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구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에이전트를 등록할 때는 이렇게 레지스터로 해서 이름이나 내 위치, 엔드포인트,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뉴스 컬렉션이라는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에이전트를 등록하고, 또 에이전트를 찾을 때는 디스커버에서 페퍼렐리드가 뉴스 컬렉션이라는 에이전트를 찾아줘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 모니터링은 현재 에이전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렇게 30초마다 하트비트를 남겨서 만약에 살아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거하거나 이렇게 동적 서비스를 발견하거나 장애 자동 감지, 부하 분산 기능들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 실행,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동시 수집을 진행하는데요.
뭐 에이전트한테 동시 요청을 해서 결과값을 컬렉션을 받는 부분입니다. 순차적으로 할 때는 뉴스, 트위터, SEC를 할 때 총 7분인데 병렬로 하게 되면은 가장 느린 SEC를 기준으로 3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성능 향상 효과가 동시에 실행을 하게 되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에이전트 구현 소스들인데요. 이제 뭐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핵심 재무제표를 추출하거나 이런 타입별로 추출하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출이나 수익, EPS 정보들도 재무제표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점수 산출 에이전트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SEC는 약간 가중치를 좀 높게 둡니다. 기업 공식이기 때문에. 그럼 뉴스는 한 1.0으로 주고 트위터는 0.7로 이렇게 줘서 가중 평균 점수를 계산해서 감성 판단이나 신뢰도를 계산을 합니다. 종합 점수를 계산해서 엔드포인트로 결과를 리턴해 줍니다. 뭐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이 세 가지 타입으로 알려줍니다. 레포트 생성 에이전트는 HTML 보고서를 생성하거나 증거자료 분석 세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나 기술적 분석 통합해서 HTML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종합투자 점수 및 감성평가, AI 뉴스 요약 감성 분석, 트위터 여론 동향, SEC, 기술 분석이나 에서는 RSI, 볼린저 밴드 이런 리스크 요인 평가들을 시각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시연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이 내용들을 다 이 데모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시연 내용은 애플 주가 어때? 라고 물어보면 우선 애플의 티커를 AAPL을 찾아내고 그리고 병렬로 뉴스나 트위터, SEC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감성 점수를 분석하고 기술 지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종합평가 투자 의견을 알려주고 리스크도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쭉 요구가 나오고 분석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SG가인지 이런 게 보여주고 감성 분석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좀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선은 애플이 현재부터 230.48이고 200.6입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 점수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선 S&P 공시를 보면은 인지 보고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 주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은 중립입니다. 기타 공시 부분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감정은 중립입니다. 내부자 거래 임원진이 주식 매매를 했는데요. 그건 좀 부정적이네요. 매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경영상 문제 중립이고 그리고 뉴스는 미국 수요 둔화 속에서 인도가 부상하여 애플의 아이폰 생산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긍정적이네요. 그리고 애플의 풀덕분이 출시 예상 기차이며 아무튼 긍정적. 이렇게 뉴스를 보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파악을 합니다. 뉴스나 트위터, 지금 트위터 정보는 못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방향성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주가 분석도 가져왔습니다. 현재가 212일 때 목표 주가는 238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12% 정도 있습니다. 감성에서 긍정적이 하고 중립적이 부정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썸머리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한 부분, 스위치 정치, 리스크 반응 분석, 리스크 분석은 특이한 리스크는 수 있지만 기업이나 감성, 유동성은 좀 적은 그래서 종합이 나중에 나옵니다. 종합 결론으로 보면 지금 애플에 대한 시장 심리는 긍정적입니다. 성장하면서 이렇게 평가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고지사항입니다. 이는 투자 조언이 아니며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투자 결정은 본인의 책임이며 투자적 정식 전문가가 해당하실 겁니다. 네. 이 부분이 꼭 명시를 해야 됩니다. 네, 쭉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보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PDF로 저장 부분이 있습니다. 저장하고, 어, 용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내용 모의 같아서 사진 있습니다. PDF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만드는데 괜찮지 않나요? 네. 네, 이 부분은 다양한 활용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투자 전 종합 분석을 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 모니터링과 리스크 알림 이런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는 활용할 수가 있고요. 금융기관에서는 고객 상담 지원이나 리서치 자동화, 규정 준수 체크할 수가 있고, 핀테크는 API로 서비스 통합이나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확장 가능성으로는 암호화폐 분석이나 부동산 투자 분석, ESG 투자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더 많은 데이터 소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레딧이나 디스코드, 그리고 텔레그램,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대시보드나 알림 시스템 구축, 뉴스 온톨로지, 금융투자 전문 프롬프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충을 해서 퀄리티 튜닝을 좀 해야 되고요. 중기 계획으로는 자체 LLM 파이튜닝이 있습니다. 현재 LLM을 제미나이를 쓰고 지금 대형 LLM을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무료 사용자는 자체 LLM을 파인튜닝한 걸로 사용하고 유료 사용자는 대형 LLM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데이터 기능이나 다국어 지원들이 중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래 기도부에 보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혹시 이런 작업에 관심이 있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기 이메일로 주시면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